그때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다. 5년 전 건설사 횡령 사건의 진범이 해외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박모 씨에게 누명을 씌운 김모 전 사장이 박철수의 손에서 라면 젓가락이 떨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존심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 하지만 그 거짓말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박철수는 다시 딸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눈물샘을 자극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서 56세의 박철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주차 안내봉을 들고 차량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때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었던 그였지만 5년 전 회사 부도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집까지 날아갔다. 철수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동료 경비원 김 반장이 다가왔다. 박철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요즘 돈 아껴야 해서요. 사실 그에게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바로 오늘 사위 민준이와 딸 수진이가 찾아올 예정이었다. 결혼 3년 차인 딸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곳 근처 식당에서 박철수를 만나곤 했다. 박철수는 그때마다 용돈 봉투를 준비했다. 50만 원씩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박철수는 서둘러 탈의실로 향했다. 낡은 사물함을 열자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와 바지가 보였다. 이것은 딸을 만날 때만 입는 옷이었다.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박철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아빠, 제때 왔죠? 주차장 입구에서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철수는 화들짝 놀라 탈의실 뒤편으로 숨었다. 아직 옷을 다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수진아, 아빠가 여기서 일한다는 거 민준이는 알아? 동료 김 반장이 수진에게 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컨설팅 일하시는데.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에 박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딸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주차관리원이 아니라 건설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월급도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는 월 180만 원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나 봐. 김 반장이 얼버무리며 자리를 떴다. 박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10분 후 그는 오피스텔 정문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딸 부부를 맞이했다. 아빠,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민준이도 왔구나. 사위 민준은 IT 스타트업의 팀장으로 늘 단정한 모습이었다. 박철수는 그가 못마땅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민준은 박철수를 대할 때마다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세 사람은 근처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식사 중 민준이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요즘 건설 컨설팅 일은 어떠세요? 프로젝트 많이 들어오나요? 박철수는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요즘은 비수기라 그런지 좀 뜸하네. 그래도 한두 개씩 들어오긴 해. 그렇군요. 사실 제가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요. 장인어른 경험으로 볼 때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민준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철수는 당황했지만 오랜 현장 경험을 살려 답변했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해서 전문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다. 아빠, 민준이가 너무 어렵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수진이 끼어들었다. 박철수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괜찮아. 민준이가 궁금한 게 많은 거겠지.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박철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수진아, 이거 받아. 너희 생활비 보태 쓰고. 아빠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둘이 벌어서 충분히 살아요. 아니야, 아빠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받아. 박철수가 봉투를 밀어주자 수진이 마지못해 받았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박철수는 놓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순간 민준이 말했다. 장인어른, 다음에는 제가 한턱 낼게요. 오늘 식사 감사했습니다. 그래,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딸 부부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박철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손자라도 보면 좋으련만 아직 그런 소식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했다. 오전 10시쯤 한 고급 세단이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민준이었다. 민준이? 여기는 왜? 박철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민준은 차갑게 웃었다. 장인어른, 아니 박철수 씨. 건설 컨설턴트가 주차 관리원 일을 하시나요? 순간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민준아, 이건 거짓말하셨죠? 딸한테도 저한테도.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박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 주인들과 동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철수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모욕을 느꼈다. 민준아, 제발.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아빠가 잘못했어. 박철수가 애원했다. 하지만 민준은 차갑게 돌아섰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철수는 딸의 전화를 피했다. 민준이 모든 것을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3일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내일 꼭 만나요. 박철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저녁 박철수는 딸과 약속한 카페 앞에서 30분 일찍 도착해 서성였다. 손에는 땀이 가득했다. 드디어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아빠, 수진이 울먹이며 다가왔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거짓말했어.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주차관리원이 뭐가 창피한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너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주차관리원이야라고 말하는 게 싫었어.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든 존경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민준이가 뭐래?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준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박철수의 눈이 커졌다. 이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민준이는 아빠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박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뭐? 자기 부모님한테 창피해서 못 다니겠대요. 장인어른이 주차관리원이라는 게. 순간 박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다. 자신의 거짓말이 딸의 결혼 생활까지 망친 것이다. 아빠가 민준이한테 가서 사과할게. 무릎 꿇고 빌게. 아빠, 아니에요. 이건 민준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수진아. 아빠가 먼저 거짓말을 한 게 잘못이야. 박철수는 그날 밤 민준의 회사 주소를 알아냈다. 다음 날 그는 퇴근 후 민준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저녁 8시쯤 민준이 동료들과 함께 나왔다. 민준아. 박철수가 다가가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민준 씨, 저분이 누구세요?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민준이 얼버무렸다. 박철수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았다. 민준아, 얘기 좀 하자. 지금은 바쁩니다. 다음에 연락드리죠. 민준이 차갑게 대답하고 돌아서려 했다. 박철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줘.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민준이 마지못해 따라왔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민준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거짓말한 거. 근데 제발 수진이는 미워하지 마라. 장인어른, 문제는 거짓말 자체가 아니에요.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뭐가 문젠데? 저희 부모님이 아세요? 제가 장인어른이 주차관리원이라고 했더니 완전히 실망하셨어요. 그런 집안 며느리를 왜 들였냐고 하시더라고요. 박철수의 주먹이 떨렸다. 그게 이혼 사유가 되나?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수진이한테 주신 용돈, 그거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그건 180만 원 버시면서 50만 원씩 주시잖아요. 나머지 130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월세는요? 식비는요? 민준의 추궁에 박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그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며 살고 있었다. 때로는 사채까지 손을 댔다. 장인어른, 수진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그건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이 통장에서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간 거 다 장인어른 빚 갚는 데 쓴 거 아니에요? 순간 박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그는 딸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채를 갚아왔다. 민준아, 미안해.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어. 그 돈은 꼭 갚을게. 언제요? 180만 원 버시는 분이 2천만 원을 언제 갚으시게요?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철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무력한 자신이 한심했다. 알았어. 내가 수진이한테 이혼하라고 할게.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장인어른, 너 말이 맞아. 나 같은 장인어른 때문에 너희가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수진이한테 말할게. 박철수는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박철수는 그날 밤 소주 2병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수진아, 아빠 말 잘 들어. 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말이 맞아. 너, 이혼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술 드셨어요? 아니야, 정신 멀쩡해. 아빠가 너무 못난 아빠라서 미안해. 민준이 같은 훌륭한 사위 다시는 못 만나.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박철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숙취에 시달리며 출근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김 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철수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사장님이 부르시네요. 어제 민원이 들어왔대요. 박철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사무실로 올라가자 관리소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서류를 내밀었다. 박철수 씨, 이게 뭡니까? 무슨 서류인데요? 301호 입주민이 민원 넣었어요. 주차관리원이 근무 시간에 술 냄새를 풍긴다고요. 어제 야간 근무자 말로는 비틀거리며 들어왔다던데?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한 번만 봐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해고해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이제 일자리마저 잃을 위기였다. 그날 오후 박철수는 주차장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민준이 서 있었다. 장인어른 민준아, 제가 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았다. 박철수는 도시락을 덮었다. 장인어른,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뭐?
박철수가 놀라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장인어른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수진이 돈도 손대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죠. 박철수는 민준의 제안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다. 사위 집에서 산다는 것,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딸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했다. 민준아, 고맙지만 아저씨가 너희 집에 가서 뭐 하겠니? 장인어른 혼자 계시면 또 빚지실 것 뻔하잖아요. 그리고 수진이도 장인어른 걱정 많이 합니다. 민준의 말에 박철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딸 부부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25평 아파트였다. 작지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아빠, 여기가 아빠 방이에요. 수진이 작은 방 하나를 안내했다.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다. 책상과 침대, 옷장이 놓여 있었다. 고맙다, 수진아. 아빠, 이제 거짓말 안 하시는 거죠? 그래, 약속한다. 박철수는 딸을 꼭 안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편했다. 사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첫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수진이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어색했다. 장인어른, 밥 더 드세요. 아니야, 충분히 먹었어. 내일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새벽 6시에 나가야 해. 그럼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샌드위치라도 싸드릴게요. 민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박철수는 여전히 불편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맞는 건가? 다음 날 새벽 박철수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거실 불이 켜졌다. 민준이 나왔다. 장인어른, 이거 드세요. 민준이 보온병과 김밥을 내밀었다. 고맙다, 민준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운동하려고요. 요즘 헬스장 다니고 있어서요. 박철수는 민준이 새삼 대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박철수는 민준이 싸준 김밥을 먹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느껴졌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동료 김 반장이 다가왔다. 철수 씨, 요즘 안색이 좋아졌네요? 그래요? 딸네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오, 좋겠네요. 사위가 괜찮나 봐요? 네, 착한 친구예요. 박철수는 민준을 칭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한 달이 지났다. 박철수는 딸 부부의 집에서 나름 적응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의 부모님이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민준이 반갑게 맞이했다. 박철수는 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민준의 아버지 강태우는 중견제약회사의 전무였다. 그는 박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사만 간단히 하고 거실로 들어갔다. 민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데. 강태훈이 박철수를 힐끗 보며 말했다. 민준이 눈치를 챘다. 장인어른, 잠시 방에 계셔 주시겠어요? 아, 그래. 박철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장인어른이 여기서 사신다며? 네,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우리 집안에서 장인을 모시고 사는 집이 어디 있니? 아버지, 하지만. 됐어, 그만해.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강태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 때문에 민준이 부모님께 구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민준의 부모님이 돌아간 후 저녁 식사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 시부모님이 하신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박철수는 주차장에서 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다. 바로 민준의 어머니 이명숙이었다. 사돈 어른, 박철수 씨 얘기 좀 합시다. 이명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박철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준이가 왜 사돈 어른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 그건 제 생각에는 사돈 어른이 스스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제 얼굴에 먹칠하고 있어요. 이명숙의 직설적인 말에 박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계속 이어갔다. 사돈 어른도 딸 생각하시면 민준이 앞길에 방해되지 않으셔야. 민준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세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말 못하고 다닌대요. 사돈댁, 제가 폐를 끼친 건 죄송합니다만 폐를 끼쳤다는 걸 아시면 나가셔야죠. 수진이가 결혼 전에 모은 돈도 다 쓰셨다면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민준이 집에 얹혀 사시는 거예요? 이명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철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딸을 사랑하시면 딸 앞길을 막으시면 안 되죠. 이명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뭐 하세요? 수진아, 아빠 나가서 살아야겠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박철수는 말할 수 없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을 수진이 알면 더 마음 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빠가 여기 있으면 너희한테 방해가 돼. 그냥 따로 살게. 아빠,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역시 딸은 눈치가 빨랐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왔다 갔잖아요. 관리실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박철수는 딸을 안았다. 수진아, 아빠는 괜찮아. 그냥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싫어요. 아빠 혼자 두면 또 빚지실 거잖아요. 안 그래. 이제 정신 차렸어. 민준아. 수진이 거실로 나가 민준을 불렀다. 민준이 들어왔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아저씨가 나가서 살게. 너희한테 폐가 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다녀가셨나 보네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박철수는 놀랐다. 너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가 문자 보내셨어요. 장인어른 만나러 간다고. 그럼, 장인어른, 저는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일이고 장인어른은 제 가족입니다. 민준의 단호한 말에 박철수는 코끝이 찡해졌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고맙지만 안 돼. 아저씨 때문에 너랑 너희 부모님 사이가 나빠지면 안 돼. 장인어른, 아빠.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지만 박철수의 결심은 굳었다. 그날 밤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수진이 울면서 말렸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아빠 핸드폰은 계속 켜놓을게. 걱정하지 마. 박철수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월세 35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다. 하지만 이곳이 지금의 그에게는 맞는 곳이었다. 며칠 후 박철수는 주차장에서 일하던 중 강태훈과 마주쳤다. 강태훈은 차를 주차하러 온 것이었다. 사돈어른. 아, 네. 박철수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강태훈은 차에서 내리더니 박철수를 빤히 바라봤다. 나가셨다면서요? 네, 폐를 끼칠 수 없어서요. 잘하셨습니다. 강태훈의 차가운 말에 박철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강태훈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는 순간 그가 멈춰섰다. 그나저나 박 씨, 혹시 5년 전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예. 제가 좀 알아봤는데 박 씨가 일하시던 회사가 부도났더군요. 그때 뭔가 있었던 것 같던데.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태훈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냥
회사가 부도나서 정리해고됐습니다. 정말요? 제 친구가 그 업계 사람인데 박 씨 얘기를 하더군요. 무슨 얘기를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시죠. 강태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밤 박철수는 고시원 방에서 소주를 마셨다. 5년 전 그가 일하던 건설회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부도가 났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박철수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당시 회사 사장은 공사비를 횡령했고 박철수는 그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 하지만 사장은 박철수를 회유했다. 박 소장, 자네만 입 다물어주면 퇴직금 두둑하게 챙겨주지. 하지만 박철수는 거절했다. 그리고 고발하려 했다. 그러자 사장은 오히려 박철수를 횡령 공범으로 몰아갔다. 증거를 조작하고 박철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처럼 만들었다. 결국 박철수는 억울하게 해고됐고 소송도 패소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사실을 딸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창피해서, 그리고 딸이 걱정할까봐. 강태훈이 그걸 알아낸 건가? 박철수는 불안했다. 만약 그 과거가 드러나면 수진이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다음 날 박철수는 출근하자마자 관리소장에게 불려갔다. 박철수 씨, 이거 보세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박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5년 전 그가 일했던 회사의 횡령 사건 기사였다. 이게 왜요? 301호 강태훈 씨가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거 박철수 씨 얘기 맞나요?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었다. 박 씨, 사실이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입주민들이 알면. 소장님,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제가 횡령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사에 이름이 나왔잖아요. 입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박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태훈이 그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오후 박철수는 강태훈을 찾아갔다. 강태훈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강태훈이 나왔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긴요, 박 씨 같은 정과자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게 싫어서죠. 정과자라뇨? 저는 무죄입니다.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 받으셨잖아요. 집행유예. 박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강 전무님, 제발 그 일은 덮어주십시오. 딸아이가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가 우리 민준이랑 수진이한테서 떨어지셔야죠. 그럼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강태훈의 협박에 박철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인연을 끊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강태훈은 차갑게 웃으며 문을 닫았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그날 밤 박철수는 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수진아, 아빠 말 잘 들어. 네, 아빠. 아빠가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가 좀 먼 곳으로 일하러 가게 됐어. 지방 쪽으로. 아빠, 갑자기 왜요? 그리고 왜 연락을 못해요? 거기가 좀 외진 곳이라서. 통신도 잘 안 되고. 근데 급여가 좋아서 가기로 했어. 박철수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딸과의 인연을 끊기 위한 마지막 거짓말이었다. 아빠, 이상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아, 아빠 믿어줘. 돈 좀 벌어서 너한테 빌린 돈 갚고 싶어.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연락 못할 것 같아. 아빠, 돈은 됐어요. 그냥 여기 계세요. 안 돼, 수진아. 아빠가 결심한 거야. 아빠, 지금 우시는 거예요? 수진이 눈치챘다. 박철수는 재빨리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다음 날 박철수는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씨, 갑자기 왜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말해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는 그날로 주차장을 떠났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지대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작은 공장의 야간 경비원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 160만 원, 숙식 제공. 딸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편 수지는 아버지가 연락이 끊기자 미칠 것 같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아, 아빠가 이상해.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장인어른이 지방으로 일하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아빠 목소리가 울고 계셨어. 수진이 울먹였다. 민준은 아내를 안았다. 제가 알아볼게요. 장인어른 일하시던 곳에 가서 물어볼게요. 다음 날 민준은 박철수가 일하던 주차장을 찾아갔다. 관리소장에게 물었다. 박철수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박 씨 사위분이시죠? 박 씨가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네. 언제요? 일주일 전에요. 개인 사정이라고 하시던데.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동료 경비원들에게도 물어봤다. 박철수 씨 아세요? 어디 가셨는지 아시나요? 김 반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철수 씨, 참 안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강태훈 씨라고 301호 입주민이 계세요. 그분이 철수 씨 과거를 파헤쳐서. 과거요? 김 반장은 5년 전 박철수의 억울한 사연을 들려줬다. 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 강태훈이 장인어른을 협박한 것이다. 민주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강태훈은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 아버지, 민준이 화난 표정으로 들어섰다. 강태훈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아, 왜 이래? 장인어른한테 뭐 하신 거예요? 뭔 소리야? 장인어른 과거 파헤쳐서 협박하셨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떠나신 거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태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민준아, 너는 모르는 거야. 저런 정과자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장인어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라고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 그게 다야. 강태훈의 냉정한 태도에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민준아, 아버지는 내 앞길을 위해서 한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장인어른 찾아야 해요. 제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협박했어요. 수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어떻게? 아빠를 어떻게 찾아? 제가 찾을게요. 꼭 찾을게요. 민주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박철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철수는 흔적을 완전히 지운 상태였다. 휴대폰도 해지했고 고시원도 빼버렸다. 2개월이 흘렀다. 수지는 날마다 아버지 생각에 울었고 민주는 밤낮으로 박철수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 정말요? 민준이 놀라며 아내를 안았다. 수지는 기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아빠가 없잖아. 아빠한테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꼭 찾을게요. 장인어른 꼭 찾아서 손주 보여드릴게요. 민준의 다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 박철수는 경기도 외곽 공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박철수는 경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 한 뉴스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5년 전 대형 건설사 횡령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박모 씨에게 누명을 씌운 김모 전 사장이 해외에서 체포됐습니다. 박철수는 라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화면에는 5년 전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김 사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검찰은 재조사를 통해 박모 씨의 무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며 박철수는 주저앉았다. 자신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진아, 아빠가 떳떳해졌어. 하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 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검찰에서 박철수에게 연락이 왔다. 재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것이었다. 박철수는 서울로 향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그는 5년 전의 억울함을 모두 털어놨다. 박철수 씨, 이번 조사로 무혐의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사의 말에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장인어른.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다. 박철수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민준아, 너 어떡해? 장인어른, 드디어 찾았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박철수를 껴안았다. 박철수는 당황했다. 민준아, 나는 너희 곁에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누명 벗으셨잖아요. 이제 떳떳하십니다. 그래도 장인어른,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장인어른의 손주예요. 박철수의 눈이 커졌다. 손주라니. 정말이냐? 네, 그래서 장인어른을 꼭 찾아야 했어요. 수진이가 매일 울면서 아버지 찾았어요.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도 울었다. 장인어른,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다. 챕터 5화의 시간. 차 안에서 박철수는 민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준이 얼마나 열심히 자신을 찾아다녔는지, 수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박철수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강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니?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랑은 요즘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아버지가 장인어른한테 한 일을 알고 나서 제가 화가 너무 나서 연락을 끊었어요. 민준아, 안 돼. 그래도 내 아버지잖니. 장인어른, 아버지는 잘못하셨어요. 무고한 사람을 협박하고 가족을 갈라놓으셨잖아요. 민준의 단호한 말에 박철수는 복잡한 심정이 됐다. 자신 때문에 민준이 부모와 사이가 멀어진 것이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배가 조금 불러온 모습이었다. 아빠. 수진이 울먹이며 달려왔다. 박철수는 딸을 꼭 안았다.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 왜 그러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리고 민준이 부모님한테도 민폐였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는 제 가족이에요. 수진이 소리치며 울었다. 박철수도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아는 채 울었다. 저녁 수진이 정성껏 차린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다. 아빠, 이제 누명도 벗으셨으니까 떳떳하게 사세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아빠, 손주 이름 아빠가 지어주세요. 수진의 말에 박철수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득 강태훈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민준아, 내 아버지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장인어른, 아버지는 만나지 마세요. 안 돼, 민준아. 너랑 내 아버지 사이를 이대로 놔둘 수 없어. 박철수의 고집에 민준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박철수는 강태훈의 회사를 찾아갔다. 비서에게 면회를 요청하자 강태훈이 나왔다. 박 씨, 여기는 왜?
강 전무님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강태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다. 박 씨 누명 벗으셨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강태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박철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강 전무님, 저는 전무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강태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다. 저도 딸을 키워봐서 압니다. 자식 앞길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고 싶은 마음. 전무님도 민준이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하지만 전무님,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민준이는 지금 아버지와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민준이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강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박철수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이제 누명도 벗었고 떳떳합니다. 하지만 전무님과 민준이 사이가 멀어진 건 제 가슴이 아픕니다. 박 씨, 전무님, 민준이한테 연락해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손 내미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박철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강태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박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박 씨가 믿고 싫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씨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강태훈이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무님, 우리 서로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잖아요. 이제 그만 화해하고 함께 손주를 기다립시다. 손주요? 네, 수진이가 임신했습니다. 전무님도 곧 할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강태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손주라는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그래요? 민준이 그 애가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아마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겠죠. 강태훈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 씨, 제가 사과해야겠습니다. 박 씨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무님. 아니에요. 제가 박 씨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과거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협박까지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훈이 고개를 숙였다. 박철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씨. 아니, 사돈어른.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이날의 만남으로 박철수와 강태훈 사이에 오해가 풀렸다. 그날 저녁 강태훈은 아내 이명숙과 함께 민준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이 울리자 민준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 민준아. 민준은 당황했다. 2개월 만에 보는 아버지였다. 강태훈은 아들을 보자 코끝이 찡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다. 이어서 박철수도 나왔다. 사돈어른 어서 오십시오. 오늘 우리 두 집안이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합시다. 강태훈의 말에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 박 씨, 아니, 장인어른께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어. 강태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장인어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장인어른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구나. 이명숙도 옆에서 거들었다. 사돈어른, 저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박철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사돈댁. 제가 거짓말을 먼저 한 게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사돈어른이 거짓말하신 것도 다 따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집안은 화해의 식사를 나눴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식사 후 강태훈이 박철수에게 제안했다. 장인어른, 제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우리 회사 건설자재 부서에서 경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도 많고
나이는 문제 없습니다. 경험이 더 중요하죠. 강태훈의 제안에 박철수는 잠시 고민했다. 민준이 거들었다. 장인어른 받으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진심이에요. 그래, 장인어른.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지내봅시다. 강태훈의 진심에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철수는 강태훈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의 풍부한 경험과 성실함으로 곧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다. 3개월 후 박철수는 다시 민준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수진의 배는 더욱 불러와 있었다. 아빠, 오늘 병원에서 성별 알았어요. 그래, 아들이니 딸이니? 아들이래요. 수진의 기쁜 목소리에 박철수는 환하게 웃었다. 손주 이름은 정했니? 아빠가 지어주세요. 박민우는 어떨까? 민준이의 민자를 넣고. 좋아요, 아빠. 어느 날 저녁 박철수는 혼자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왔다. 장인어른 혼자 계세요? 아, 민준아. 앉아라. 민준이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다. 장인어른, 제가 처음에 장인어른을 오해했었죠. 괜찮아, 민준아. 아니에요. 저는 장인어른이 주차관리원이라는 것만 보고 무시했어요. 사람을 보지 못했죠. 민준아. 하지만 장인어른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심지어 저희 집안을 위해 떠나기까지 하셨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철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너도 훌륭한 사람이야. 나를 찾아다니고 부모님과도 당당하게 맞섰잖니.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의 의미? 네.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박철수는 민준을 꼭 안았다. 민준도 박철수를 안았다.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다. 챕터 6 새로운 시작.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박철수는 강태훈의 회사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었다. 그는 건설자재 부서의 차장으로 승진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훈이 박철수를 사장실로 불렀다. 장인어른 앉으세요. 네, 사장님. 회사에서는 서로를 직책으로 불렀다. 강태훈이 서류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장인어른이 6개월 동안 진행하신 프로젝트 평가서입니다. 본사에서 아주 만족해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 달부터 신규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팀장이요? 제가요? 박철수는 놀랐다. 팀장이라니 5년 만에 다시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장인어른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태훈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준비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장인어른을 너무 무시했잖아요. 사장님, 이제는 진짜 가족입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으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다. 수진의 배는 이제 만삭이 다 되어갔다. 아빠, 축하해요. 팀장이라니. 다 너희 덕분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 실력이죠. 수진이 웃으며 아버지를 안았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수진아, 왜 그래? 아빠, 배가 아파요. 민준아, 민준아. 박철수가 소리쳤다. 민준이 급히 달려왔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분만실 앞에서 박철수와 민준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강태훈 부부도 달려왔다. 민준아, 수진이는? 지금 안에 있어요, 아버지.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강한 애입니다.
이명숙이 박철수의 손을 잡았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했다. 2시간 후 드디어 분만실 문이 열렸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다. 잠시 후 수진이 아기를 안고 나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빠, 민우예요. 박철수는 손주를 처음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할아버지다. 사돈어른, 저도 좀 안아봐도 될까요? 강태훈이 다가왔다.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민우를 강태훈에게 건넸다. 강태훈도 손주를 안자 눈물을 흘렸다. 이게 손주로구나. 두 할아버지는 손주를 보며 함께 울었다. 과거의 앙금은 모두 녹아내렸다. 민우의 100일 잔치가 열렸다. 작은 호텔 연회장을 빌려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였다. 박철수의 오랜 동료들도 참석했다. 철수 씨 축하합니다. 손주까지 보시고. 김 반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반장님.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철수 씨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게 친구죠.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박철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제 손주 100일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는 지난 5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딸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살았고 사위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손주를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의 힘입니다. 제 딸 수진이, 사위 민준이, 그리고 사돈어른 강태훈 사장님. 박철수는 강태훈을 바라봤다. 강태훈이 미소를 지었다. 가족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이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진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두 가족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민준이 유모차를 밀고 박철수와 강태훈이 나란히 걸었다. 사돈어른, 이제 정말 가족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지만 밖에서는 그냥 태훈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저도 철수라고 불러주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철수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때 왜 저한테 화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철수 씨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도 아버지였으니까요.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준이와 수진이만 더 힘들어졌을 테니까. 강태훈은 박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철수 씨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배울 게 많네요. 아닙니다. 저도 태훈 씨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챕터 7 예상치 못한 위기. 민우가 돌이 되었다. 박철수는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다.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고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다. 어느 날 박철수는 예전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철수야, 나 기억하니? 대성건설에서 같이 일하던 이광수야. 광수야, 오랜만이다. 철수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소문 들었어. 뭐, 그럭저럭 지내지. 있잖아,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광수는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를 제안했다. 대형 재건축 사업이었다. 박철수의 경험과 강태훈의 자본이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수야, 나는 요즘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서. 야,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해. 최소 몇십억은 벌 수 있어. 박철수는 고민했다. 그날 저녁 그는 민준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아, 사실은. 박철수가 이광수의 제안을 설명했다. 민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장인어른, 위험해 보이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수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장인어른, 지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있나요? 민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박철수는 마음 한편으로 욕심이 생겼다. 큰 돈을 벌어서 수진이와 민우에게 더 좋은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며칠 후 박철수는 이광수를 만났다. 이광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다. 철수야 봐. 이거 완전 대박이야. 강남에 재건축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가 자재 납품 계약 따내면 끝이야. 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5억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강 사장님 설득해봐. 우리 회사 이름으로 투자하면 되잖아. 박철수는 고민에 빠졌다. 강태훈을 설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날 밤 박철수는 강태훈을 만났다. 강태훈은 회사 일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였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박철수는 이광수의 제안을 설명했다. 강태훈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수익성은 좋아 보이는데 리스크가 있네요. 제 오랜 친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믿을 만한 친구예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해 보죠. 강태훈은 며칠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회사 이름으로 5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재건축 사업 허가가 지연된 것이다. 철수야, 큰일 났어.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네. 이광수가 다급하게 연락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생겼대. 최소 1년은 지연될 것 같아. 박철수는 식은땀이 났다. 1년이면 투자금이 모두 묶이는 것이다. 그는 강태훈에게 보고했다. 사장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태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문제죠? 박철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강태훈은 한숨을 쉬었다. 장인어른,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5억이 묶이면 회사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강태훈은 변호사와 상의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긴급 자금을 대출받아야 했다. 이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지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박철수를 보는 눈빛에 비난이 섞여 있었다. 차장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대요. 5억이나 날릴 뻔했다면서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박철수의 귀에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느 날 박철수는 강태훈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강태훈의 표정은 심각했다. 장인어른,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장인어른을 프로젝트 팀장에서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사장님,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이사진들이 강하게 요구했어요. 손실이 너무 크다고. 알겠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강태훈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장인어른, 직위는 내려가지만 회사는 계속 다니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다시 한번 실패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박철수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아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수진아, 아빠가 또 실수했어. 욕심을 부려서.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에요.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다. 민준도 옆에서 말했다. 장인어른, 저희는 장인어른을 믿어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자신감을 잃었다. 그는 며칠간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광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철수야, 대박이다. 뭐가? 허가 났어. 구청에서 허가 내줬어. 박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그래.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대형 건설사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대. 수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2배야. 박철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강태훈에게 연락했다. 사장님, 프로젝트 허가가 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박철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강태훈도 기뻐했다. 이건 대박이네요. 몇 주 후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6개월 후 회사는 투자금의 3배를 회수했다. 15억의 수익이었다. 이사회는 다시 박철수를 불렀다. 박 차장, 훌륭했습니다. 팀장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안정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의미. 2년이 흘렀다. 민우는 이제 3살이 되었고 수지는 둘째를 임신했다. 박철수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강태훈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어느 주말 두 가족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다. 펜션을 빌려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민우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박철수가 팔을 벌리자 민우가 뛰어왔다. 박철수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구워줄게. 옆에서 강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철수 씨, 손주 바보 다 됐네요. 태훈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도 민우 장난감 또 사줬다면서요? 들켰네요. 두 할아버지는 손주를 두고 누가 더 사랑하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행동했다. 수진과 민준, 이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녁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다. 민우는 이미 잠이 들어 수진의 품에 안겨 있었다. 강태훈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강태훈을 바라봤다. 2년 전 저는 철수 씨를, 아니, 우리 장인어른을 정말 심하게 대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 얘기는. 박철수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강태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에요. 제가 꼭 해야 할 말입니다. 저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주차관리원이라는 것만 보고 무시했죠. 강태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심지어 저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했으니까요. 태훈 씨, 장인어른 덕분에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요. 강태훈이 박철수에게 다가가 꼭 안았다. 박철수도 강태훈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이명숙도 박철수에게 다가왔다. 사돈어른, 저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편협했어요. 사돈댁,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돈어른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사돈어른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이명숙이 박철수의 손을 잡았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홀로 펜션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다. 지난 7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회사 부도, 억울한 누명, 주차관리원 생활, 딸에게 한 거짓말, 민준과의 갈등, 강태훈의 협박, 그리고 화해.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 혼자 뭐 하세요? 수진이 나왔다. 박철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별 보고 있었어. 아빠, 행복하세요? 그래, 정말 행복하단다. 저도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박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 많이 했지? 아빠, 그건 미안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모든 거짓말이 너를 사랑해서 한 거라는 것을. 알아요, 아빠.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 보니 알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별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근처 계곡으로 산책을 나갔다. 민우는 아빠 민준의 어깨에 올라타 있었다. 할아버지들, 저기 봐요. 물고기. 민우가 손가락으로 계곡을 가리켰다. 박철수와 강태훈이 다가가 물고기를 보며 설명해줬다. 민우야, 저건 피라미라는 물고기야. 피라미? 신기해요. 민우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모두가 웃었다. 점심때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박철수가 발표를 했다. 여러분,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철수에게 쏠렸다. 저는 내년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네. 아빠, 왜요? 장인어른,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과 민준이 놀라 물었다. 강태훈도 의아한 표정이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손주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하지만 장인어른, 아직 정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민준아, 나는 충분히 일했어.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 박철수의 진심에 모두가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강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장인어른. 대신 가끔 회사에 놀러 와주세요. 후배들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야죠. 태훈 씨 회사인데. 1년 후 박철수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민훈의 할아버지 카페. 수진이 지은 이름이었다. 카페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박철수의 따뜻한 성품과 진한 커피 때문이었다. 어느 날 카페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주차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철수 씨, 여기서 카페를 하시는군요.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김 반장은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좋네요. 철수 씨가 이렇게 잘 되시다니. 다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에요. 철수 씨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김 반장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박철수는 문득 물었다. 반장님, 그때 주차장에서 일하던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후회요? 왜요? 힘들었잖아요. 월급도 적고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김 반장은 고개를 저었다. 철수 씨,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주차관리원도 당당한 직업이에요. 그걸 철수 씨가 증명하지 않았나요? 제가요? 그럼요. 철수 씨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도 딸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박철수는 김 반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철수는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았다. 수진이와 민준, 민우, 그리고 이제 막 돌이 지난 둘째 딸 민지. 강태훈과 이명숙도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정말 행복하구나. 박철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아빠, 저녁 먹으러 오세요. 민준이가 삼겹살 굽고 있어요. 그래, 지금 간다. 박철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다. 집에 도착하자 민우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삼겹살이에요. 그래, 우리 민우. 할아버지랑 같이 먹자. 박철수는 민우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고기를 굽고 있었고 수진이는 민지를 안고 있었다. 아빠 오셨어요? 그래, 오늘 카페 장사 잘 됐어. 다행이네요. 자, 여기 앉으세요.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민준이 말했다. 장인어른,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민우 유치원에서 할아버지 초청 행사가 있대요. 민우가 할아버지들한테 편지도 썼대요. 정말? 민우야,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아버지 두 분 다 오셔야 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우가 쓴 편지인데. 박철수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토요일 박철수와 강태우는
함께 유치원에 갔다. 강당에는 많은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다. 민우가 무대에 올라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들에게. 저는 할아버지가 2명이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우의 어눌한 발음에 청중들이 웃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시고 강태훈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 할아버지 모두 사랑해요. 박철수와 강태훈은 눈물을 훔쳤다. 행사가 끝나고 민우가 달려왔다. 할아버지들, 제 편지 어땠어요? 최고였어, 민우야. 두 할아버지는 민우를 안아 올렸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다시 모여 저녁을 먹었다. 강태훈이 말했다. 철수 씨, 우리 참 멀리 왔죠? 그러게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철수 씨 덕분입니다. 철수 씨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태훈 씨. 태훈 씨가 민준이를 잘 키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다. 아빠, 시아버지. 두 분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요. 우리도 너희 덕분에 행복하단다. 박철수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박철수는 일기를 썼다. 그는 오랜만에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손주 민우가 나를 위해 편지를 써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아니다. 당당한 할아버지다. 지난 7년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다.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행복은 큰 집이나 좋은 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수진아, 민준아, 강태훈 사장님, 이명숙 여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내 손주들. 모두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일기를 마친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박철수는 카페를 열었다. 첫 손님은 뜻밖에도 옛 회사의 후배였다. 차장님, 아니 사장님. 사장은 무슨. 그냥 철수라고 불러. 차장님이 카페를 여시다니 정말 멋지세요. 고맙네. 커피 한잔 할까? 박철수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다. 후배는 커피를 마시며 감탄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차장님,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행복하게요. 차장님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박철수는 웃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무슨 뜻이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거지.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장님. 후배가 돌아간 후 박철수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모두들 행복했으면. 박철수는 속으로 기도했다. 오후 강태훈이 카페에 들렀다. 철수 씨, 커피 한 잔 주세요. 태훈 씨,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 씨, 요즘 정말 여유로워 보이세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쁜데. 태훈 씨도 조만간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직은 일이 재미있어서요. 그럼 됐죠. 태훈 씨는 태훈 씨대로, 저는 저대로 행복하면 되는 거죠. 강태훈은 박철수의 말에 공감했다. 맞아요. 우리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해가 지고 박철수는 카페 문을 닫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다시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박철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따뜻한 집이 있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아빠 어디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엄마 생각나는 음식 해놨어요. 박철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행복을 함께 나눴을 텐데. 그래, 지금 간다. 박철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수진이 잘 크고 있어. 손주도 봤어. 당신도 보고 싶었을 텐데. 하늘에서 지켜봐줘. 고마워, 여보. 박철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저 멀리 집에 불빛이 보였다. 따뜻한 가족이 기다리는 곳. 박철수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거짓말하고 도망쳤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일어섰다. 진실을 말했다. 용서했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주차관리원이었던 그 시절도, 누명을 썼던 그 시절도 모두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끈 과정이었다. 박철수는 깨달았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현관문을 열자 민우가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민우. 할아버지 왔다. 박철수는 손주를 안아 올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이것이 박철수가 찾은 행복이었다.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한 행복. 그는 이제 알았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